네, 안녕하십니까. 용광열입니다. 오늘은 토속마을방송국 개국 4주년 특별 대담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관광, 축제 현실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먼저 어렵게 모신 네 분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창래 관광경제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속마을방송국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강제로 나오신 거예요? 아니,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오신 건가요? 예. 다음은 손충환 명태축제 운영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명태축제 손충환 운영팀장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 우리 지역에 계시죠? 김하인 소설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도코 하늘아 밴더팜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한일아벤더팜 대표 하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오늘 뭐 너무 딱딱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특별 대담이다 그러시니까 좀 딱딱하신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좀 굉장히 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아니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지 않아요? 글쎄 예년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예년보다는 예. 올해 좀 지금 내일서부터 해갖고 날씨가 좀 더 좀 추워질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금요일쯤에서는 아마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를 아마 보일 거로 예, 그렇겠죠. 그렇게 좀 나와 있어요. 요즘 국장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새 그냥 연말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의회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글로 가요? 아니 뭐라고 지내시냐니까 무슨 또 왜 의회 얘기가 나오시고 예산 얘기가 나오십니까? 아유 요즘 어떻게 그 작가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먼저 우리 김하인 작가님. 예, 저는 이번 겨울에 장편 소설이 나오기로 돼 있어서 예, 그거 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출판계가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예, 책이 나와도 걱정입니다. 책이 나와도 걱정. 예, 그래서 뭐 일단 제가 2년 만에 나온 장편이니까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좀 뭐 책 제목이든 좀 소개를 아니요, 좀. 책 제목은 아직 안 정해졌고. 아직이요. 예, 이제 책 제목에 대해서 제가 뽑아놓은 이제 몇 가지 제목은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출판사가 뭐 일단 장편 나오려고 하면 한 3천에서 5천만 원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그 돈을 밀어 넣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제목은 출판사에서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이거 작가가 제목을 정하는 지랄인데 그걸 아닙니다. 물론 그게 이제 작가가 아주 좋은 제목을 네. 이제 미리 뽑아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도 한 3가지를 뽑아놨는데 어떤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죠. 편집진에. 예. 야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래도 뭐 마케팅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뭐 출판사가 그런 권한을 많이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책에 대한 지금 토론은 아니지만 이 죽어도 고집하는 경우 많아요. 나는 이걸로 꼭 가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뭐 일단 쉽게 말해서 출판사를 약간 배려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맞춤형이 맞춤형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글을 쓰는 작가고 그다음에 출판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현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MZ 세대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아니까 저보다는 더 감각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믿는 편이죠. 예, 하여튼 뭐 올해 예. 장편 소설 2년 만에 나오신다고요. 예, 많은 관심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하 대표님은 요즘 좀 근황이 좀 어떠세요? 뭐 바쁘신 시기는 조금 끝나지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라벤더가 한 3,500평에서 4,000평 정도 되는데 올해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다시 심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심기 위해서 현재 싹 갈아엎었어요. 엎어서 뭔가 앞으로 한 10년, 최소 10년, 20년을
이게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지금의 변화된 기후에 맞춰서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고민했던 거를 지금 땅이 얼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걸 다 갈아엎느냐고 엄청 바쁜 시간 보냈고요. 그래서 뭐 모래도 사다가 넣고 기존에 라벤더 있던 것도 좀 쌩쌩한 것들을 옮기고 큰 것들은 갈아엎고 뭐 그런 배수 관련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라벤더 종류도 좀 바뀌나요?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예, 라벤더는 저희가 이제 온실에 심어놓은 게 있는데 올 봄에 그거를 내년 봄에 필드에다가 이제 새로 식재하는데 이제 그동안 기후 변화를 감안해서 고랑의 폭, 높이, 물 빠짐, 토양의 물리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환경에 예, 환경을 조금 바꿔주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 한 달 정도 했고 내년 봄에 이제 심어갖고 6월달에 또 꽃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볼륨은 작지만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 4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늘 또 좋은 거 알았어요. 바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꽃 심어놓고 그 다음에 되면 또 피고 자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젊은 놈으로 교체하는 거죠. 예. 저러한 그 각고의 노력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꽃은 자연스러고 피었다 지었다 다시 피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새로운 걸 또 이렇게 그러다 알게 보니까 되었네요. 저희가 땅이 얼기 전까지 예년에 보면은 대개 11월 말에서 12월 첫째 주에 땅이 얼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한창 바빴던 시기죠. 이제 거의 예. 끝나갑니다. 이제. 아이고 예,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네요. 그리고 우리 명태축제 운영팀장님, 네네. 예, 어떻게 잘 마무리는 되고 지금 어떻게 예, 지내세요? 올해 뭐 전반적으로 평가가 좀 많이 좋아서 네. 예, 저희가 좀 그게 힘을 입어서 또 나머지 또 정리도 또 잘 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뭐 정산부터 시작해서 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했던 거 있으면 좀 또 이렇게 좀 보완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오늘 뭐 주제 나가 있어서요. 나중에 명태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또 심층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김창래 관광국장님께서 이제 오신 관계로 우리 고성의 관광 정책에 관하여서 행정을 대표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관광 정책이라기보다도 어떻든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 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성마을 방송국 개국 4주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저희 고성군을 찾은 관광객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해서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특히 좀 우리 군은 이제 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서 그 치유와 힐링 또 체류형 관광지 개발하고 관광 산업도 권역별로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통해 가지고 전국 제일의 이제 관광 1번지로 저희가 육성해 나갈 목적인데요. 지금 북부권에 지금 이제 그 거제도 쪽은 저희가 DMZ 평화 휴양관광 거점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동전망대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DMZ 생태관광 전망대 조성, 뭐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의 길 운영 사업 등을 저희가 하고 있고 중부권 이제 간성이나 중앙 중부권은 레저 모험 가족 관광 거점 지역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송지호의 명소화 사업이라든가 강력 해양 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을 걸쳐서 하려고 그러고 남부권의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핫플레이스와 연계된 MZ 세대의 관광 거점 지역으로 저희가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안에 저희가 그 울산바이 뭐 서봉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 또 우리 그 온천일 카라반 캠핑장 이런 사업들 적극해 가지고 저희가 관광 메트로 이제 메카로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또 기쁜 소식은 동해 북부성이라든가 동해 고속도로가 이제 저희 건설 계획에 다 반영이 돼서 네. 지금 대형 SOG 사업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계획은 더욱 증가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 자리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주요 성과를 보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대한민국 밤밤 곡곡 100선에 또 저희가 선정되고 또 로컬 지역문화 매력 100선에 선정되고 또 한류관광 대표 코스 51선에도 저희 지역이 일부 들어갔고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는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에 전국에서 5위로 저희가
됐습니다. 또 하나 그 2023년도 국가 서비스 대상의 해양 레저 관광 부문이 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건 산업정책연구원에서 했는데 또 하나 이제 결핵 관리 사업에서도 저희가 공로상을 해서 여러 가지 주요 성과가 나와서 앞으로 아마 우리 지역이 점점 더 관광이 점점 좀 잘 될 것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는 행정에서 행정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이러한 이제 성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느끼는 바는 관광 정책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사실 썩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나. 행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정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기왕에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 우리 하 대표님부터 한번 관광에 대해서 고성군 관광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책장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야기들을 한번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피력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한번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글쎄요,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고성이 가진 매력은 아주 이제 내부에서보다도 외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기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동해북부선, 동해고속도로 이런 거 제가 봐도 주위에서 들어봐도 앞으로 이쪽은 크게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자동적으로 관광객들은 밀려올 텐데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이런 세부적인 콘텐츠들은 과연 그러면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가 될 거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저로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비전이 있고 어떤 관광 명소로서의 고성 명성은 더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김한희 작가님께서는 좀 뭐 이제 하 대표님 생각의 절반 정도를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고성이 일단은 되게 아름답거든요. 네. 아름다운 바다와 그다음에 긴 백사장과 그다음에 수려한 산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천연 자원을 가지고 관광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주민들의 행복도나 어떤 뭐 자본의 정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모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유사점 또는 역사적인 부분 또는 자연의 아름다운 부분, 그다음에 이게 문화적인 또 우리 고성에 좀 문화적인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런 식으로 좀 유니크화 시켜서 그래갖고 결국은 음식뿐만 아니라 꼭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1박 2일이거나 2박 3일 정도의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6, 7가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와서 특별하게 그냥 우리 자연 좋으니까 와서 보고 가라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씩 둘러보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좀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자야 되거든요. 자면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선물도 사고 뭐 건어물도 사고 또 뭐 이게 라벤더 팜도 가보고 이런 게 되는데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컨텐츠들이 정확하게 오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대강 지나가거나 한 군데 그냥 가보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전부 다 좀 느낌상으로는 좀 오는 문제인데 우리 명태축제위원장님. 예. 네, 뭐 저희는 글쎄 뭐 실무에서
그걸 하는 입장에서 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앞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아까 이제 국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1,300만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으로 그냥 숫자적으로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몰린다는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그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의 인구가 사는 거에 생활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점 좀 안타까워서 물론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생활형 콘텐츠가 있어야 머물 수 있는 도시로서의 그 장점을 또 가질 수 있지 않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데 수도권에서의 생활 패턴이 여기 오면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하다못해 뭐 7시만 넘으면 문 다 닫고 가게 되는. 그럼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제 바닷가에서 그냥 사온 뭐 이렇게 음식 먹고 그리고 그냥 뭐 경치 보고 이렇게 그러면 뭐 잠깐 오니까 고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1,300만씩 이렇게 1년에 왔다 가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집중되면 항상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또 분산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고로 와서 어떤 생활 인프라도 편의성을 가질 수 있게 콘텐츠 못지않게 같이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병행해서 좀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꾸준하게 1,300만이 아니라 그 이상 들어오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또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게 1,300만이라는 숫자에 너무 자꾸 저는 1,300만이 얼마가 1,300만일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니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온지 이해를 못할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관광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금 오고 간다고 판단되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저희 고성 관광지에서. 통일전망대. 그렇죠. 통일전망대거든요. 통일전망대 외에 그러면 얼마만큼 그 많은 이 1,300만 중에 얼마만큼이 어디를 갔다 와서 우리 고성에 1,300만이 왔다 가는지를 그게 다 이렇게 중복해서 계산이 된 건가요? 그럼 아니 뭐 행정에서는 우리가 행기하는 예. 강원공사에서 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쪽 전망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이제 지금 우리 쪽에 보면 해안가 같은데 해안가 뭐 이런 또 건봉사라든가 하암사라든가 이런 요인들이 같이 몰려 있고 또 속초하고 이제 인접식 이제 토선면 같은데 지금 이제 아야진 같은 데는 제가 어제도 다녀봤지만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1,300명이 몇 명이 왔다 간다 이것보다는 1,300만 같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으로 왔다는 어떤 브랜드화를 저는 근데 상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뭐 언제 뭐 일일이 쉬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관광하는 측에서는 지역마다 이런 걸 굉장히 이제 크게 좀 확대 좀 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만큼의 관광객들이 왔다 간다라는 이런 홍보성의 어떤 숫자들이 아닌가 좀 싶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그 커피숍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우리 그 봉포에 있는 그 커피숍. 예. 바다정원. 바다정원. 바다정. 바다정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연에 지금 관광객들이 왔다 가는 숫자가 100만 정도 더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 실제 이렇게 매출에 잡혀 갖고 가는 게 100만을 지금 얘기를 거기는 하시더라고요. 거의 속초 영역이죠. 저희 고성입니다. 그 속초 경제. 거기서 보면 100만이면 저희 평상시도 가보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건 실질적인 좀 예, 거기에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들이 데이터죠. 정확하게 나와 예.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데이터도 좀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성 관광 중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먹거리 또 볼거리 그다음에 뭐 쉴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체험거리가 좀 약하다라는 게 좀 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고성에 와서 산 지가 한 17년, 18년 돼 가는데요. 왜 우리가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살고 뭐 살겠다고 하는 곳이지만 좀 이 아름다운 진짜 특별하게 아름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중국에 뭐 어디를 가봐도 이 정도의 조화와 배치가 잘 된 곳은 정말 드물다. 그런데 어떤 뭐 이 전국적인 축제 이런 쪽에 뭐 개성과 상징성도 어떤 지금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동력화 삼지 못하나. 그래서 그리고 이 뭐 하다못해 사람들은 또 중요한 게 그 마을 또는 그 해변 또는 뭐 하여튼 그 각각의 지역마다 있는 무슨 스토리를 원하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게 무슨 예를 들어 드라마가 와서 뭐 여기를 뭘 찍었다 이런 거는 평이한 이야기들이고, 이게 좀 약간의 역사에서 고정돼 갖고 이게 뭐 이 지역에도 작가들이 사니까 그것이 구원과 잘 연계가 돼 갖고 거기 그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것을 약간 의미화 시키고 밥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뭐 어떤 관광지에 가거나 이런 것들 개념이 좀 유의미화되게 뭐 그냥 그다음에 또 절대적으로 또 제가 느끼는 게 이 관광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관광 오는 개념은 맞잖아요. 어디 갈 때 나는 뭐 50만 원까지 쓰겠다든지. 근데 우리 고성의 맹점은 돈 쓸 거리가 너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군 행정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잘 개발을 해주고 또 음식에서도 어떤 좀 상품화되게 이런 약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돈으로 이렇게 안 쳐지게 돈을 쓰게 만드는 기술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건 꼭 짚어봐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관광 패턴들이 사실 전국이 전부 다 보면은 다 지역에서 이런 관광에 대한 콘텐츠를 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할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싸움이 있냐면 로컬 컨텐츠예요. 이 지역 컨텐츠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안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관광은 생명이 거기라 그래요. 로컬 브랜드의 로컬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어떻게 잡아가냐 해서 지금 얘기하신 1,300만이 2천만, 3천만 이런 관광객들을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먹거리든 뭐든 막 이런 얘기를 결국은 행정에서는 이걸 꿰서 어떤 콘텐츠가 우리에게 맞는 거고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오게끔 만든가. 이 작업이 사실은 행정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듣다 보면 저도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저도 뭐 관광 파티 오래 근무했지만은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과연. 어떻게 연결하냐. 잠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일단은 자연은 저희가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요새 관광이 자연만 가지고는 못 산다는 얘기. 그게 왜냐하면 그게 곧 체험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정원에만 100만이 뭘 보고 가고 뭘 체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뭘 먹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다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어떤 체험이 같이 약간 인공적인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시기로 안 보인다는 이유도 뭐냐면은 해ದಿಂ경관지구 사업도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송지호 거를 해수 공모를 가져왔는데 저도 이제 공직자지만 이 행정 절차가 엄청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이제 했어요 이제.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 사업도.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송조의 해ದಿಂ경관지구가 돼서 죽도로 해상길이 나간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관광 테마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의 어떤 기폭제로 해서 개로 인해서 그 옆에 시설들이 이제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다시 먹거리가 형성되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 이슈된 게 지금 우리 관광에서는 통일전망대 아니면은 전에 있던 금강산 관광이었잖아요. 근데 금강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통일전망대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서 한번 작가님도 좋은 거 있으면 늘 제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공공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너무 틀에 이렇게 넣는 듯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그거는 공공적 측면에서 이미 많이 단계가 나갔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가 그 민간 부분에서 조그만 로컬 브랜드 하나 그런 컨텐츠 하나를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꿰고 가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뭐 가령 얘기를 들으면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한일팜 같은 경우도 그게 예전에는 사실 저희 공공에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민간 영역 부분에서 이미 그게 먼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붙여가서 좀 키울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이제 행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명태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전부터 먼저 이제 민간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그걸 민간에서 저 공공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붙여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커지질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를 좀 끄집어내고 또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맞는 어떤 이야기거리 거기에 연관된 스토리텔링화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제가 우리 국장님께 있느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면 그 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걸 키워서 하면 그 씨앗이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착근을 하고 이렇게 커지거든요. 뭐 축제든 무슨 의미든. 그러면 이제 그 개념을 얻으면 지금 이제 자연은 아름답고 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조건은 좋은데 뭐 금강산 막히고 뭐 이렇게 하고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요소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리 고성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람들이 꽤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하인 작가인 게 저를 예를 들면 어떤 제가 국내에서는 사랑 이 이야기로는 그래도 탑 브랜드거든요. 그러면 김하인 작가가 백도에 사니까 여름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를 해변에서 틀어주자 한 달 내내. 그래갖고 뭐 그건 뭐 큰 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작가가 바로 앞에 살고 그러면 그 연계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좀 약간 상품도 개발하고 그 주변에 음식점도 잘 될 것이고 또 뭐 숙박 시설도 잘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에서 찾아갖고 없는 거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있는 거라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좀 이렇게 조직력을 갖춰서 하면 충분히 의미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딴 데는 같은 백사장에 예를 들어 백사장이 많지만 그게 틀어봤자 의미가 잘 안 생기잖아요. 뭐 돈을 세려 붙지 않고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 국내 작가라든지 그게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된다. 이게 제 머릿속에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를 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그때 제가 들었지 알죠. 지금 얘기하니까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첫사랑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했었죠. 뭐 신문에도 한번 나오고 여기 나왔었는데 계속 후속타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백도라는 우리 지명 콘텐츠에다가 뭐냐면 백도에 가면 김하인 작가와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에 대한 북호선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김하인 작가가 나와서 그 사랑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같이 풀어주고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오면 이런 이야기와 이 작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 어떤 콘텐츠만 하나 붙여줘도 거기에다가 해변에서 그 사랑 뭐 주제가 뭐 전쟁 영화 이런 게 아니고 딱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가면 이제 그런 몇 거다. 가지를 가지수를 넓히면 충분히 어천리에 가면은 그 뭐 라벤더에 관련해서 그 라벤더에 관련된 뭐 하도코 대표님과 라벤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사진 찍는 거라든가 이런 거 좋은 자연 이런 것들. 하 대표하고는 라벤더 팜에 대한 장편 소설을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필료를 좀 다오.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먼 훗날 앞으로 20년을 위해서 김하인 작가가 좀 이렇게 전국에서 이름 날리고 있을 때 멋진 우리 한이 라벤더 팜 라벤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그것도 이제 좀 멜로 소설을 이런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이거 뭐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얘기가 막 슬슬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근데 명태 축제에서 예. 너무 멀리 나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예. 일단은요. 잠시 열기를 좀 식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축제 이야기와 한일합 팜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먼저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태 축제를 겨냥한 노래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강산의 명태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이야기 되고 안주 되고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장은 장난짓 알은 명란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짓 누나는 국을 술안주하고 걔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지요. 네, 강산의 명태. 이 노래를 들으니까 또 이제 갑자기 명태 축제가 생각이 납니다. 완전 뭐 앞에서 토론들이 사실 그 더 많은 토론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뭐 한 번에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또 한 번 해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뭐 고성군의 업적을 쌓는 거죠. 여러 번 만나서 또 여러 번 이야기들이 나눠줘야 그나마 어떤 작은 결론이라도 좀 찾아올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명태축제위원회 운영위원장이시죠? 명태 축제에 관련돼서 올해 축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명태축제 운영팀장 손충환입니다. 올해 저희가 그 명태축제 23회째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명태축제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금 13대째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 분야에서 한 30여 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최초에 이제 그걸 할 때 체험 위주의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와서 뭔가 즐길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남는 축제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하면서 뭐 통계상으로는 역대 최고 아까 뭐 자꾸 수치 말씀하셔서 그러긴 하셨는데 역대 최고의 인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그래서 좀 잘 됐고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이제 또뭐 자본도 있고 해서 지금 많이 수습을 하고 있고요. 해결이 다 된 상태고 여러분들 뭐 행정에서도 그러시고 또 주민분들 또 국민분들 다들 도와주셔서 잘했고 그다음에 너무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위원장님 생각에 따라서 지역 주민도 즐겁고 또 관광객도 많이 와서 즐겁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모토의 축제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주고 싶지만 예, 뭐그 정도로 해서 하여튼 잘 마무리가 되는 축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는 똑같이 행정과 똑같이. 그러고 보니까 주관 측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하고 싶고.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컨셉은 예.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도 뭐 이거 신문지상 이렇게 보니까 10만 3천인가요? 뭐 이렇게 네네. 10만이 넘었다 이렇게 이게 나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저도 축제 현장에 계속 나흘 내내 있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얼마만큼
왔을 것 같으냐 수요가. 그랬더니 작년에 이제 6만에서 7만 정도 네. 얘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선이면 아마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날 물어보니까 첫날에 날씨가 좀 안 좋은 관계, 네, 네, 두 번째 날까지.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작년에 6, 7만 이걸 어떻게 채워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고 보니까 10만이 넘으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사실 여기 이제 우리 모이신 이제 게스트분들하고 잠깐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태 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런 얘기도 그때 막 이렇게 나눴었는데 어때요, 하 대표님? 좀 이런 예. 자리에서 좀 그때 아니 근데 나눈 얘기들. 저는 예. 저도 축제 이틀 참가했거든요. 예. 그러면 10만 분의 2를 제가 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일행이 있잖아. 일행이 가족하고 또 데리고 가고 그거 다 포함된 건가 모르겠네요. 예. 다 반영됐습니다. 예, 다 반영.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던데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1일차에서 4일차까지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거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수고는 하셨는데 우리 명태축제위원회에서 수고는 하셨는데 그런 인원까지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일단은 이제 지역 주민으로서의 느낌, 첫 느낌을 간단한 거 사소한 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은 들어가면서 좀 입구가 너무 좀 오래 빈약하다 그럴까? 왜냐면 명태가 그냥 이렇게 좀 제가 이틀을 갔습니다. 갔는데 좀 너무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명태 덕장이. 두 번째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부스가 하나 있는데 난데없이 저게 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옷가게. 옷가게가 두 번째로 딱 있더라고. 왼쪽에 예. 두 번째. 예.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안 다물어지더라고. 야, 이거는 아닌데. 예. 첫 입구인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명태 관련된 소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런 건 그렇죠. 아이디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괜찮은데 예. 전혀 관계없는 옷가게가 처음에 두 번째 가게에 딱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 그냥 재래시장을 그냥 연출해 놓은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만남의 광장을 제가 이제 딱 지나쳤는데 만남의 광장이 작년에는 그 시식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쓰셨는지 자리가 일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분들이 그 옆에 이제 방파제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예, 좀 위험해 보이기도 예, 제가 했어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예. 위험해 보이고 너무 아쉽다. 그래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음식이지만 대접을 아예 해주든지 바닷가 모래사장에 진짜 고급스럽게 시식을 할 수 있도록 바다 풍경을 조망하면서 하면은 더 큰 돈 안 들이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네. 큰 돈 안 들이고 정말 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약간 그런 점이 처음에 눈에 띄었습니다. 1차적으로. 네. 거기까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잠깐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예. 좀 말씀드리면 그 인정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도 옷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공정성을 기한다고 추첨을 했어요. 전부들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운 좋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컨셉이 이렇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걸 좀 있어서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영을 해서 좀 어떤 그러니까 명태와 예, 연관된 예, 예, 축제 예, 예. 이미지와 연관된 분야에서만 분야에서만 해야죠. 해야 되는 분야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만남의 광장 부분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이렇게 그 환경 요소가 뒷받침됐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수였는데 사실은 그 작년에 마련돼 있던 자리는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든 자리가 아니고요.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온 부스가 빈 부스가 있었던 걸 저희가 활용을 했던 거였어요. 이제 올해는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을 저희가 좀 못한 건 사실이고 좀 짧았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해변가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피크닉 존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 설치 과정에 이제 워낙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좀 대비를 해서 바람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피크닉 존 같은 걸 운영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네, 나름대로 네, 갖고 예.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희 작가님. 근데 뭐 예. 이 원래 사람들은 예. 뭐 이렇게 저 칭찬하는 걸 좋아하지.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또 그거를 해결했을 때 또 칭찬받는 게 더 기분 좋고. 아니 오늘 김한희 작가님 모시는 건요. 네. 그 컨셉이 그 비평 아니 컨셉이에요. 국장님이랑 우리 또 위원님이 저 돌아가실 때 김한을 씹을 것 같은 생각대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저는 명태 축제는 그래도 꾸준히 가봤거든요. 아, 네, 매년. 네. 근데 짧게 한두 시간씩은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하 대표랑 이렇게 가서 음식 먹으면서 몇 시간 앉아 있었지만 근데 어떤 제가 볼 때는 변별성이죠. 축제는 거기 가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내부적인 국민들을 위한 축제냐 아니면 다수의 한국민 대한민국을 향해서까지 열어놓은 규모의 축제냐 이게 내가 볼 땐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야 되고 저는 약간 후자를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후자 그러니까 이제 전자 같은 경우라고 한다 하면 그냥 뭐 포장마차를 60개를 갖다 놓고 그냥 뭐 동네 선후배 뭐 같은 주민들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 하고 반가움과 즐거움 1년 동안 그동안에 못 봤으니까 이렇게 해포를 푸는 쪽이 정도라면 지금 개념도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되고 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우리나라 한국 뭐 또는 외국인들도 올 텐데 그 사람들은 많이 보거든요. 각 곳에. 그럼 사람들은 항상 비교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에 가진 무엇이 있는가? 여기까지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 단지 명태를 산다 안 산다를 빼고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충족되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 설계랄까 칼라 그러니까 그 축제의 뭐 칼라랄까 그다음에 어떤 뭐 도형적인 또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약하다. 왜냐하면 뭐 솔직히 가혹하게 제가 원래 좀 비판하는 쪽이라서 가혹하게 말씀드리면 좀 양양 5일장 다녀온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진짜 양양 5일장이 사실 아기자기하죠.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뭐 군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 다음에 정도 이런 거 할 때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인재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몇 가지는 가슴에 딱 꽂혀갖고 내년에는 또 와야지. 예, 그 여운을 주지 못한다 하면 그건 실패한 거죠. 그건 인구수와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좀 디테일 뭐 하여튼 프로그램적인 부분도 사실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인간 심리 뭐 이런 여행자들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충족도 이 개념을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내가 어디를 가서 그 만족도를 어떻게 얻느냐 이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역방향적으로 축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너무 평이하다. 너무 평이하다. 그래서 그 좀 이 고성의 아름다운 자연에 비해서는 좀 그런 좀 인적인 요소가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군민들이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총화적인 능력이거든요. 고성 명태 축제는 그렇게 치러져야 되거든. 왜냐면 외부를 향해서 전문을 다 열었으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다는 거죠. 그걸 그 위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나오셨고 그 점을 네. 잘 짚으셔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제가 더 수저를 얹으면 오늘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어떠세요, 국장님? 그래서 이제 김한희 작가님 늘 제가 이제
존경도 하고 좋아하지만 또 오늘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제 명태 축제를 이제 저희가 보는 눈이죠. 저희가 보는 눈. 이게 외부에 보는 눈도 필요한 건데 자주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제가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또 3년 만에 처음 지금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진행하면서 그 이제 거리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수성문화제도 못했는데 그 준비했던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하니까 자체 이제 어쨌든 거진 시내 사람들이 했지만은 5개 명이 나와서 되게 또 축제 분위기가 나더라고. 우리끼리만의 또 리그전이지만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온 거는 역시 또 이 대중 가수 그러니까 뭐 좀 연예인들이 좀 이름이 좀 있는 이런 분들이 뭐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와서 이제 엄청나게 또 성황을 이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 박서진이나 이런 공연이 갈 수밖에 없고 특히 하러 맨손잡기나 뭐 한섬 체험 뭐 놀래 이벤트 또 해양식품 층수 그 제품 시식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기들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특히 이번에는 그 저희가 그 리얼갱 우리 지역에 있는 리얼갱 TV 그 유튜브 하는 그 친구를 이제 초대해서 그분들이 같이 방송을 해서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 지금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목적은 그건 아니었지만은 우리들만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좋으신 말씀이니까 약간 내년 노래는 좀 더 해서 아마 좀 더 좀 모든 저 관광객 때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했더니 역시 또 행정에서입니다. 좀 있으면 그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도 좀 이제 나누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명태 축제 하면은 우리 고성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성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가? 여기에는 저 역시도 의문부호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여야 되는데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하고는 사실 좀 그 관계가 없는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상가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장소의 문제들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행사장의 문제 그런 것도 좀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축제다 보니까 그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너무 약하다. 이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초입에 들어가서 옷가게가 있는데 이 옷가게가 차라리 굿즈를 판매하는 이런 형태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위안을 좀 받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 몸빼 바지라 그러잖아요. 예. 그 예전에 명태 일할 때 입던 바지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러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24회 때는 어떤 것이 발전된 개선된 모습으로 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향이 지금 그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을 때가 또 빠른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는 발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논의한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곧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금 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각 부서에서 그렇고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공론화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내년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보면서 지금도 같이 나기긴 하는데 이제 저 스스로도 보면 이제 명태 축제인데 명태는 이제 없으면 지금 안 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며칠 전에 명태가 잡혔답니다. 일부 잡혔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명태는 없더라도 명태 요리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걸 좀 쉽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얘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제가 봐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징물 아까 뭐 굿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캐릭터를 개발해서 그런 걸 좀 판매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요리라도 좀 어떻게 좀 개발해야 되는데. 예. 잠깐만 예. 말씀드리면 사실상 맞습니다.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 참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물론 다들 그러신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이제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틀을 또 23회라는 기간을 거쳐서 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가져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벗어나서 모험적이고 실험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한다라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는 나름의 변명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엿보였던 거는 물론 이제 또 어떤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좀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만 말씀하셨던 굿즈나 이제 아까 옷가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운영의 묘 같은 것들은 조금씩 이제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인 것 같으니까 굿즈 같은 경우도 살짝 그 기념품이라는 형태로 올해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온 뭐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잠깐 나왔던 부분들, 그 연예인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축제 내부에서는 아이템들이 좀 새롭게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연예인들 뭐 이번에도 몇 분 소개가 됐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지속적인 어떤 활동을 가지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꼭 어떤 연예인들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지역 콘텐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 패턴이 아닌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겸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좀 발전해 나가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네. 그 이제 축제 때문에 사실은 고성군에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잠깐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이제 문화재단이 고성문화재단이 내년에는 아마 조직을 좀 정비해서 네. 예, 명태 축제를 겨냥해서 2개 파트가 더 신설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원도 보충을 하고 해서 명태 축제를 아마 겨냥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2개 팀 6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잦죠. 지금 이제 각종 군에서 하던 일부 이제 우리 자생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저희가 명태 축제도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좀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역 문화팀하고 네. 축제 공연팀 2개 팀을 더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전체 2개 팀 7명을 더 증설해서 총 4개 팀 13명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을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전담 이제 그 명태 축제를 축제 공연팀에서 가지고 가는데 어떻든 이것도 또 전문가분들이나 국민들이 같이 동참 안 해주면 또 안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동참을 해줘야 명태 되고. 축제가 내년에는 이제 문화재단에서 예. 확실하게 이제 네, 하는 업무 건가요? 이관을 이제 그쪽으로 시켜서 받아서. 예, 그쪽에서 하는 그럼 걸로. 뭔가가 조금 변모가 좀 있을 듯 하겠네요. 그러면 약간 틀리겠죠. 틀릴까요? 벌써 이렇게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거는 네. 저도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기대를 좀 해봐도 예, 좀. 괜찮을까요? 예,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국장님하고 우리 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굿즈를 개발하고 뭐 저는 그렇게 협의의 작은 변화보다는 정말 개혁과 혁신 그걸 뛰어넘는 혁명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왜? 명태가 안 잡히잖아요. 네. 한 마리 잡혔다고 뭐 해결되나요? 저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거진에서 고성에서 명태를 손을 못 내려놓는 거는 명태 산업화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오히려 이제 보는 시각을 관점을 명태만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아무리 변화를 줘도 외부의 관광객들은 그냥 동네 잔치 하는구나라고밖에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시야를 넓혀서 넓은 바다, 명태가 잡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에서 바다. 잡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스케일을 명태가 아니고 잡히지도 않는 명태가 아니고 바다로 넓혀보세요. 이번에 가니까 뭐야 방어 잡기 하고요. 방어 말린 거 팔더라고요. 방어 사왔는데 방어 회 떠주고 예. 명태하고는 관련 없어요. 엄밀히는. 그럼 바다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물론 그중에 명태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비즈니스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을 바다로 축제 이름도 좀 바꾸고
저도 여기다 그렇게 써왔는데요. 나아가는 게 어떤가? 보는 그런 사람의 생각을 해요. 시자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이제 여기 써왔는데. 예, 그렇죠. 김한희 작가님. 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태에 대한 이 개념은 이게 누구나 다 다르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근데 저는 예를 들어 근데 명태 축제를 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명태에 대한 예를 들어 역사라든지 이 고성만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태가 주류를 이뤘던 또는 우리 앞선 세대의 60년대, 70년대 뭐 흥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태를 보면 향수락하는 감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애환이죠 거기에.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노동을 통해서 뭐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니까 명태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하는 그 전 과정이 축제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것도 약간 판잣집 형태라든지 그래서 애들을 들고 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명태국을 끓이고 명태를 해갖고 명태를 말리고 네. 이렇게 먹었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 정말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산 교육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자꾸 무슨 연예인 이런 개념은 제가 볼 때는 밀쳐두고 예. 이게 뭐 그러니까 명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인 또는 이 고성의 핵심적인 심리와 정서가 있어요. 근데 감독은 디테일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가 보다 하 대표도 나름 전문가고 저도 나름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데 잘 활용을 하셔서 디테일을 잘 잡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명태 축제에 왔더니 명태에 대해서 뭔가를 확 느꼈다. 그러면 그 뭐 진짜 의미 있는 축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축제가 막 이렇게 돈 잔치하거나 막 돈을 벌어들이는 개념으로만 발전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의 역사와 그 지역민의 애환과 이런 것들을 명태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명태 축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효하다고 봐요. 예. 또 거기서 흥어기를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명태의 역사와 그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 세대의 명태를 잡던 사람들의 애환이 명태 축제 현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뤄서 지나가기만 해도 공부가 되고 지금 뭐 왜 저렇게 배를 따르는 애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잡는 거 배 따는 거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이거 막걸리 마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 축제라 하는 게 무조건 노는 개념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만 잡고 끌고 가. 정말 솔직히 지금 명태 축제는 아이를 들고 가면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눈에 들어오는 볼거리가 없고 뭐 애가 질문할 거리도 한 개도 없고 뭐 그냥 어른들 그냥 뭐전 구워 먹고 이런 게 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명태를 좀 우리 한민족적인 이 좀 거창한 이야기인데 좀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향수에 팍팍 빠져들게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막 이 위원님들 이거 기획한 사람들 손 붙들고 내 뭐 엄마 생각나서 뭐 엉엉 울었다. 이런 좀 멋진 살아있는 명태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설가다운 감성 있네요. 예. 아니 예. 원래 그렇게 이상론적으로 정해놓고 예. 근데 접근을 하면 디테일이 보인다. 근데 예. 이제 너무 이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갖고 먼 데서 오는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가성비를 생각하고 만족도를 생각하고 질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번쩍거리는 거 많이 달아놓으면 이 보기 좋을 거야. 이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약간 코미디에 빠질 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심리적인 디테일이 야 고성은 여기 와 보니까 진짜 이 작은 거 하나에 놀랍네 이런 말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게 좀 그런 점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네, 이게 저 축제라는 게 우리 주변에 우리 일반인들도 이 비평에 관련해서는 한 몫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제들이 어떤 경제적인 거 아까 우리가 뭐 몇십만이 왔니 몇천만이 왔니 이런 자꾸 경제적인 쪽으로 다가서다 보니까 문제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아까 우리 지금 이야기 중에 나오잖아요. 이 축제가 몰래 가지고 있는 감성, 그 감성만 건드려 준다라고 하면 경제성은 그 다음에 스스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성과를 갖다가 앞에 내세워서 이거 아니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앞서가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이런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명태가 전체 행사의 한 부분의 컨텐츠로만 자리 잡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넋이 가니까 명태로 인한 애환들을 봤다라는 어떤 그런 감성만 건드려줘도 이 축제는 그래도 성공한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전달해주는. 저희 한 앞선 세대 엄마 아버지 세대를 상징할 수 있다니까요. 명태가 한국민한테 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교집합적인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요. 명태에는. 예. 그것만 정확하게 짚어내주면 폭발력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저도 지역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명태 장학생이라 그럽니다. 저희 아버님이 덕장을 하셔갖고 명태로 인해서 저를 학업을 시켜준. 그러니까 명태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이제 제 미래의 자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명태 장학생이라 그러는데 그런 세대들을 저희들도 겪고 지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태 축제가 하게 되면 사실은 명태 관련된 체험이든 브랜드든 그런 게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아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서 다음 명태 축제 때는 뭐 다른 축제하고 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구체화는 안 됐는데 지금 일단 명태하면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뭐 감성 있지만 우리가 명태하면 맥주 안주잖아요. 명태가 지금 저쪽도 내려가면 뭐 감액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남해도 가면 이제 그 남해는 이제 독일 맥주 축제를 할 때 거기 이제 햄이 들어가서 하지만 우리는 그 명태를 맥주 축제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또 우리가 독일하고도 또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 걸 같이 이용해서 하는 뭐 그런 방안도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아시는 지인하고 태맥 축제를 하려고 기획을 1년 전에 했었어요. 태맥. 그래서 명태 안주로 맥주를 마신 태맥 축제라 그래갖고 해변에서 태맥 축제를 하자 이 얘기를 해갖고 1년 전에 막 구상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는 이제 독일 옥토퍼 페스트 축제요. 예. 그 민속 축제고 맥주 축제랍니다. 여기가 미넨 이제 인근 지역에서 하는데 한 28일 정도 이렇게 한대요. 9월 15일 이후에 주말에부터 하는데 보통 여기 찾아오시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600만이랍니다. 600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예. 주변에 지난해에는 720만이 다녀갔대요. 한 30일 안쪽 되는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이 맥주 하나로 인해 갖고 완전히 브랜드화를 바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축제하고 연관시켜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 옥토버 페스트는 이제 워낙 관광 상품으로도 가니까 이걸 보러 이거 하나 보러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런 걸 약간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주라는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좀 뭐라고 하나 약간 즐기고 이렇게 가볍게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명태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애완의 정서가 서려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뭐 거의 6.25 동남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판단컨대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르게 띄어갖고 네. 또 가벼움적으로 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명태를 국내 유일한 명태 축제면 명태에 대해서 아주 진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명태에 대해서만은 거기 가면 뭐 거의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개념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유니크함을 대중성까지 널리 이게 진짜 좋다는 향수도 있고 할아버지 세대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애들한테 너무 교육적인 현장도 되고 이래갖고 이게 대중적인 역량까지 딱 꽃이 필 때 그게 제가 볼 때 진정한 지역 축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하고 맥주하고의 콜라보는 약간 퓨전적인 냄새니까 그쪽 방향도 아까 가볍게 그런 방향도 있지만 명태하면 예전에 저희가 지금 고성에서도 하고 있는 우리 다롤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하고 궁합을 맞춰놔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정서는 막걸리 마시면서 그 안주를 명태를 먹었던 이게 정서기 때문에 저희 고성 다롤주가 있으니까 막걸리하고 연관시키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고 또 명태 아까 요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행정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요리를 좀 더 다양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명란을 이용한 요리들이 좀 더 나온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거기에 그 명태찜 요리집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명태찜 요리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가면 아, 그 명태찜 요리 그래도 명태로 한 거니까 이렇게 먹어봤는데 지금은 그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명태 관련된 요리들이 상품화돼서 나오는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슨 뭐 명태 이의 것도 먹지만 그래도 기왕에 명태 축제에 왔으면 거기에 관련된 음식을 하나라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제일 들어봅니다.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저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명태 축제장 입구에 이제 성면 부지의 사람이 들어가서 쭉 그 코스를 뭐 1km든 아니면 500m든 아니면 더 확장시켜갖고 이렇게 한번 돌면 이렇게 뭐 명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민의 정서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는 돈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전체를 꿰뚫는 스토리가 있고 아. 거기에 방점을 찍어주는 그 메타포들이 있어야지 이게 살아나죠. 그냥 늘어놓으면 힘이 없다. 그런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야 이거 명태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방송 한번 더 떠야 될 것 같아. 시간이 막 가는 관계로요. 아, 그래요? 일단은 오늘은 명태 축제는 요만큼만 그런 거예요? 예, 전반전도 안 되는 요만큼만 좀 맛배기만 하고 잠시 축제 하나가 더 있어요. 라벤더 축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서 라벤더 축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기왕에 우리 하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네. 명태 축제에 대해서 예. 조금 확인도 좀 하고 예. 한번 그럴 게 좀 있는데 아까 그 국장님의 공론화 얘기하셨는데 예. 제가 명태 축제 위원회 개최하는 건 알지만 실제 이번에도 전문가들이 와서 이 축제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죠. 네네. 예, 제가 아는 분도 평가를 하셨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자문,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나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네. 아까 이제 김 작가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뭐 예술가들 어떤 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어떤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자문위원격으로 해서 같이 공론의 장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한번 이런 자유스러운 토론을 할 수 있는 무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게 한다는 건 너무 이거 제가 그래서 조금 맛배기로 이만큼 하고요. 예. 행정에서 아마 그런 시간은 토론 저희가 시간도 한번 마련해 그러니까 볼게요. 그것들이 받겠죠? 예. 축제 위원들끼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쵸, 예. 지역의 창의력이 예, 있고 예. 좀 무슨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아니, 국제-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음에 분들을 꼭 많이들 하 모셔갖고 대표님이나 우리 김 작가님 모시고 한번 자리를 아니 저 말고도 고성에 이름 있는 분들 많이 무슨 말씀인지 살아요. 알겠어요. 그림 예. 그리시는 분도 저희가 계시고 다른 기회가 되더라도 혹시 그런 분들이 오실 기회가 되면은 네네. 이런 안건을 좀 내서 이것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하면은 그러니까요. 아마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하 대표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 네네. 일단은 약간 어떤 외진 뭐 척박하다는 표현은 안 맞지만 어떤 한가지고 외진 고성에서 어떤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점의 경험과 하 대표의 좀 안목과 또 시행착오 이런 것들은 네. 여기에서 이제 관광 계통에 있는 사람들 또는 네. 뭐 이게 뭔가를 외부자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네. 이런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좀 발표도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일단 약간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크게 어느 정도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브랜드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경험담과 그 동안의 십몇 년간의 노력은 그것도 큰 재원이다. 그걸 그냥 그 개인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지 말고 네. 적극 활용하고 자극을 받는 계기로 삼아 주시라 이런 부탁을. 그래서 그래서 라벤더 축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너무 깊게 오늘 주시면 희소성이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참여해 주시게끔 맛보기만은 좀 저희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라벤더 축제에 대해서 우리 하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예. 아까 서두에 이제 잠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여기에 이제 라벤더 축제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예,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굿즈 먼저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상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소비자는 관광객은 이거 여기서 생산된 거예요?
이거 백화점 가도 있는 거네요. 즉 여기만의 자체 브랜드 고성의 한이 라벤더 팜 브랜드의 상품을 원한다는 거죠. 또 하나 라벤더 축제에 왔는데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그런 게 가장 뭐냐? 라벤더예요. 라벤더가 작황이 안 좋은 애는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그렇죠. 손님이 조금 덜 오고 네. 꽃이 예쁜 시기에는 더 많이 오고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직 라벤더를 잘 키우기 위해서 땅이 얼기 전까지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봄에 땅이 풀리자마자 또 준비하는 그런 일밖에는 없어요.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희는 이제 먼 훗날을 위해서 지금 정원을 열심히 꾸미고 있고요. 네. 정원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세계로는 예술 정원을 꿈꾸기 위해서 제가 책도 많이 사보고 그런 쪽에 전시회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 라벤더 이제 축제 얘기를 우리 하 대표님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거든요. 좀 그럼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가 될까?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좀 고심을 하고 아마 좀 도움을 주시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하덕고 대표님이 이제 하셨을 때는 뭐 저희도 그런 감이 없었죠. 뭐 그때 꽃을 이제 라벤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몰랐는데 어떻든 많은 인원이 와서 1개월간 하는데 평균 한 7만 명이 들어올 정도면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도로라든가 화장실, 뭐 주차장 이런 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뭐 화장실을 처음에는 뭐 임대도 하고 거기 청소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화장실 지었지만 지고 그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국비를 좀 받아서 주차장을 좀 넓게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그 들어온 진입로에 이제 저희가 보라색으로 차선을 도색을 쭉 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저도 이제 관광과장을 할 때 이 사업을 전반적인 이제 그 한이 라벤더 팜만 아니라 전체 어촌 3리를 다 라벤더 마을로 만드는 그 사업을 용역을 한번 해봤는데 계속 이제 뭐 핑계가 뭐냐면 이제 부지를 가져오는 게 하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 인근이 다 사유지들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이제 그 옆에 조금 군유지 임야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좀 어떻게 건드려 보는 방법을 저희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그렇게 사업 올려서 저희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한 28억을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떤 시설보다는 일단은 그 하회단지를 저희 군유지 쪽을 이용해서 예. 그쪽에다 지금 저희가 수국이나 뭐 해바라기 국화 이런 거를 저희가 국화 여기 나옵니다. 작가님. 국화를 여기다 이제 저희가 쭉 심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하이 라벤더 팜하고 바로 옆에 같이 저희가 조성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 더 가면 이제 그 옆에 지금 저희가 군유지 임야 있지 않습니까? 그 임야를 처음에는 그걸 다 쳐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정읍의 야생화 축제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냥 소나무를 놔두고 그 안에다 야생화를 키워놓고 산책로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 꽃을 보고 이렇게 이제 다녀요. 그래서 저희도 건들지 않고 이제 산책로만 좀 만들어서 거기를 좀 이렇게 라벤더 그 이 부지를 좀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할 때는 지금 저희가 그 보라테라 초콜릿도 그쪽에다 같이 연결해서 젊은 MZ들이 이제 라벤더나 이 초콜릿이나 또 제빵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이제 여러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전문가이신 하 대표님도 좀 많이 좀 자문 좀 주시고 해서 아니 군에서 많이 도와주시죠. 예, 이 마을이 아주 라벤더 타운으로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근데 길가 도와주시기 주차장 바랍니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군에서 그 행정의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조성이 쉽지 않거든요. 예, 그 예.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예. 어쨌든 큰 이제 도움입니다. 공공 그건 부분이 잘해주신 들어가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하 대표님 아까 그 조금 가미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때요? 뭐 보나테라 초콜릿이 좀 뭐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만 얘기부터 먼저 한번 주차장부터? 해볼까요? 주차장 재고 한 면이 이렇게 이제 크게 한 섹터를 만들어 주셔갖고 올해 잘 썼는데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올해 6월 16일인가 17일인가 토요일 날 무전이 딱 오더라고. 벌써 이미 차가 다 찼다. 그때 시간이 10시 20분, 오전 10시 20분. 그래서 그날 저희가 8,000명을 못 채웠어요. 저희는 명태축제하고 다르게 그냥 입장한 인원이 포스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노인이 몇 명, 뭐 지역민이 몇 명, 고성주민은 할인해 주니까. 예. 아까 그래서 외지인이 몇 명. 이 숫자는 믿을만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니요. 근데 저희는 올해 한 8만 명에 거의 근접했어요. 근데 네, 왜 네. 올해 기록을 못 냈냐?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았는데 주차장이 10시 20분에 차니까 그날 제가 한 9천 명에서 10,000명은 와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어요. 10시 20분부터 차니까. 그런 면이 좀 아쉽고 그래서 아마 군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내년에 또 다른 쪽에 좀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있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귀뜸은 그 해주시더라고. 이 사업에 저희가 한 900평을 더 늘리는 걸로 예. 그 사업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진행자께서 지금 방금 이제 보나테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하나만 갖고 한일라벤더팜 하나만 갖고는 아까 김 작가가 얘기한 대로 관광객을 이곳에 고성에 오래 머무르게 할 만한 요소가 안 됩니다. 잠깐 저희 농장 짧게 1시간 길면 2시간 보고 속초나 집에 가다가 인제나 뭐 이렇게 들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고성 지역에 그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그게 보나테라가 됐건 또 다른 볼거리가 됐건 이런 것들이 고성에 연관돼서. 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민들 관광객 외지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컨텐츠가 네. 조금 더 한 2-3개만 더 있어도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밥을 먹어야 그러니까요.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 하루를 머물러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게 저희 농장에 와서는 돈 쓰는 거 얼마 안 돼요. 입장료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밖에 없어요. 저희 먹는 것도 안 팔고요. 카페도 변변한 게 없어요. 아이스크림이 전부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병합을 하는 게 지자체에서 좀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그 사항을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때 부서장 할 때도 하대표님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예. 그게 이제 자작나무 거쳤다가 라벤더 왔다가 이제 속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서 어딘가 뭐 점심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라벤더에 와서 뭘 먹으려면 좋은 건 이제 주민들이 좀 만들어서 소적인 뭐 음식을 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니까 네, 원래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그 마을에서 식사라도 된다면은 좀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 때는 나는 이미 바다정원 가야 돼. 거기서 먹으면서 바다정은 아니면 바다정은 밥 먹고 가면 되죠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가 여기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좀 많이 듣잖아요. 네, 야 네. 바다정원으로 빨리 가자. 아니면은 네. 점심 우리 어디로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다는 그러니까 아니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점심이 마을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해도 예. 아니 인지도가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글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해도 근데 지금 안 해서가 아니고 해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좀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려면은 한참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합니다. 하 대표님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미리 이제 정해놓고 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변경될 수 있잖아요. 약간은 그런 그렇죠? 요소는 있죠. 예. 예. 그게 여행의 맛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와서 다른 데 뭘 먹으러 가려는데 기왕에 왔는데 여기 더 맛있는 게 있네.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까? 라는 쪽까지만이라도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먹든 안 먹든 그런 시선까지만이라도 잡아둘 수만 있다라면 접근하는 데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하지 않고 이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네. 좀 더 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저는 같아요. 이제 사대표님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이 어쨌든 그 라벤더라는 게 하나의 기폭제가 됐잖아요 예. 관광에 사람들이 예. 모이잖아요. 예.
그럼 얘들을 잡아야 되거든 우리가. 네. 그 잡는 게 시간대가 중시 시간에 걸리니까 또 이분들이 가면 이제 거의 물회를 먹으러 가요. 물회를. 예. 물회를 먹고 이제 다른 지역을 이렇게 강원과 속초를 보러 가거든요. 물회 우리 지역도 있거든. 우리 물에 지역도. 먹으면 좋죠. 우리 집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지네 다른 코스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그 어천리 마을에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옆에 이제 밤도 뭐 있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얘기지만은 같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얘기라고. 어려운 건 저도 알아요.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난 네. 얘기예요. 아유, 어려운 건 예, 아는데. 예, 예. 하여튼 오늘 그 이제 라벤더 축제까지 이게 뭐 사실 다음에 저희가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모실 테니까 나와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래요? 출연료를 아이고 예. 오늘 장시간 그 이야기들을 좀 서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MZ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가 뭔 세대인지 아시나요? 예. 정말 알았네. 다음 세대들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그래서 이제 MZ 세대를 뛰어넘은 그 세대의 취향에 맞는 어떤 그 컨텐츠들이 그들을 또 유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점을 두는 관광 정책. 예,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참 이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참가해주신 네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고성관광의 개선 방향과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거기까지 여러분의 의견까지 첨가돼주고 더해지는 그 몫으로 한번 남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중요한 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공통된 의견들은 있었어요. 그런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서 반영이 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행정에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반갑고요.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